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하기입니다. 원래 내일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나스닥도 너무 안 움직이고, 그래서 심심해서 지금 촬영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일단, 아까까지 했던 게, 이거 볼륨 오실레이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끝냈죠. 여기에서, 이제 그물망 차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마지막 그물망 차트 마지막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그물망 차트 아까 볼리머 오실레이터를 왜 설명을 드렸냐면은, 자, 그물망 밖으로 나갈 때는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죠? 그물망 밖으로 나갈 때는 꼭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자, 보세요. 거래량 밖으로, 그물 밖으로 나가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물망 밖으로 나가면 거래량이 늘어난다. 자, 거래량이 늘어나죠. 위로 쭉. 자, 여기도 역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근 차트 한번 볼까요? 최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하루에 2번 해놓으니까 잠시만요. 이거를 로봇 청소기를 잠깐 정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늘어나야지 그물망 밖으로 캔들이 나갑니다. 즉, 거래량이 줄어들면 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그물망에 지지가 된다. 자, 다른 쪽 볼까요? 앞으로. 자,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그물망에 지지. 하락하다가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물망에 지지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지금 거래량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버려요. 그러면 다시금 하락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던 차트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는 겁니다. 자, 쭉 볼까요? 여기 이런데 거래량이 늘면서 쭉 와서 다시 올라가죠.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여기서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많아졌습니다. 자, 거래량이 줄면서 반등을 하고 다시 거래량이 조금 늘어가지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지지가 되는 구간입니다. 최저점 이후 거래량이 늘었다가 줄어가지고 지금 여기 지지를 받고 있죠. 즉 거래량이 늘어야지만 캔들은 그물망 차트 밖으로 나간다. 거래량이 늘어야지만 그물망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물망 차트가 거래량이 줄었는데 나갔죠.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자, 그리고 이게 좀 거래량이 주는데
거래량이 주는데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정말 무서운 하락입니다. 즉 매수하는 사람이 없고 매도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줄면서 폭락은 굉장히 무서운 폭락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거래량이 늘어야지 지지가 돼요. 즉 거래량 없이 떨어지다가, 이건 볼루먼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량 없이 떨어지면 매수자는 없고 매도자만 많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요. 뭐 엄청난 나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 폭락을 해버린 거죠. 대신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많아져야지만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데서 앞으로 쭉 당길까요? 이번 최근 차트 지표 추가 볼린저 밴드.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를 밑으로 미는 힘은 거래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를 밑으로 미는 거는 거래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난번 볼린저 밴드를 위로 상한선을 캔들이 닿았을 때 상한선을 밀고 올라갈지, 하한선을 닿았을 때 하한선을 밀고 내려갈지 OBV를 보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은 스토캐스틱의 시크릿 매매법에 제 영상에 있습니다.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OBV보다 볼륨화 오실레이터 보시는 게 훨씬 더 빨리 나옵니다. 그거는 정확한 겁니다. 빨리 나옵니다. 자, 이렇듯 만약에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캔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상하로 밀면서 캔들이 떨어지면서 그물망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11이평이 그물망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거래가 늘면서 폭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요거는 한번 이번에 다음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62평 11평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는다. 11평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시 지울게요. 11평이 올라가면은 여기 작은 2평들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11평이 다시 금융 차트로 빠져나오면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늘고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다인다. 이렇게 해서 하한선을 다인다 하면 다시금 폭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폭락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 한번 해볼까요? 자, 62평이 하락 중이죠. 자, 이렇게 그물망 차트가 뭐 50, 40, 30, 20, 1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12평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은 늘어버리고 그물망 차트 밖으로 캔들이 벗어나는 하락은 폭락,
그 이후로 V자 반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 캔들이 이렇게 내려가서 60일 이평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60일 이평 아래로 내려오면 그냥 매도 스윙입니다. 바로 그냥 매도 스윙입니다. 매도 스윙. 매도를 길게 잡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V자 반등 이런 걸 노리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거래량이 늘면서 볼린저 밴드 상을 위로 올리죠. 위로 올리죠. 거래량이 늘면서, 그리고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 거래량이 늘면서 볼린저 밴드 위로 올리죠. 볼린저 밴드는 이 자체가 지금 가격 지표인데 거래량도 포함된 지표입니다. 거래량도 포함된 지표이기 때문에, 아이고 딸내미가 난리가 났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다시금, 자, 거래량, 엄마 와이프가 잡아줬네요. 거래량이 늘면서 아래로 폭락. 자, 볼린저 밴드 뒤로 밑으로 밀죠. 자, 이런 부분.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이죠. 요건 좀 과장되게 표현된 건데 좀 두껍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여기 부분처럼 아까 설명드렸죠. 62평 하락하는데 11일평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거래량 는다. 그리고 그물망 차트 바깥으로 나온다. 볼린저 밴드 하단선 다인다. 그러면 계속 쭉쭉쭉쭉쭉쭉 내려갑니다. 쭉쭉쭉쭉 내려가요.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자 보세요. 지금 거의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 거의 정점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데, 거래량 늘면서 하락을 만들고 그물망 차트 바깥으로 11일평 나오고 캔들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잡고 가시면 돼요. 꾸준하게 이렇게 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이게 오늘 그물망 차트 이걸로 끝을 낼까 합니다. 끝을 낼까 합니다. 그물망 차트를 끝을 낼까 하는데 자, 어떠셨나요? 예,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물망 차트 뭐 이제 뭐 뒤집어지면 하락 추세, 정배열이면 상승 추세, 이렇게 올라가면 상승 추세.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맞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 눌림목 말씀드린다 했죠. 눌림목. 그물망 차트로 눌림목을 볼 때입니다. 자, 이런 게 전부 눌림목이죠. 이런 게 전부 눌림목이죠. 이런 게 전부 눌림목입니다. 자, 상승 후에 그물망 안으로 들어온 캔들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물망 밖으로 나가면 1번 눌림목입니다. 이때 볼 보조지표는 MACD가 가장 정확한데 스토캐스틱이 조금 더 빨라요. 스토캐스틱이 좀 더 빠릅니다. 자, 눌림목은 이렇게 왔는데, 자, 스토캐스틱 여기서 골드 윗부분에서 골드예요. 윗부분에서 그물망 윗부분에서 골드 최소 4개에서 3개에서 4개 최대 5개까지 보셔야 돼요. 선 위에 선을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선까지 5개 선까지 보셔야 됩니다. 5개 선까지. 그래야 눌림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은 3개에서 4개인데 최대 5개까지 보다가 5개 선에서 지지 나와서 그럼 언제 매수냐? 골드에 매수하시면 돼요. 스토캐스틱 골드에. 물론 정배열일 때입니다. 이렇게 정배열일 때입니다. 정배열일 때 스토캐스틱 골드에 매수를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정배열일 때 이거는 눌림목 아닙니다. 이건 눌림목 아니에요. 이거는 조정 하락 후의 상승이에요. 이건 눌림목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눌림목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를 눌림목으로 보는 거는 이건 차트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눌림목은 첫째, 스토캐스틱이 침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침체로 들어가면 안 돼요. 위에서 올리셔야 돼요. 위에서. 자, MACD 한번 볼까요? MACD. 자, MACD가 영선 근처에서 나고 요래 보셔야 돼요. 영선 위에서 나는 게 제일 좋은 눌림목의 형태입니다. 이건 하락이 일단 영선 밑으로 들어간다. MACD 영선 60일 이평입니다. 영선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미 하락 초입이에요. 하락 초입. 하락 초입까지 갔다가 올라가는 거는 눌림목 아닙니다. 자, 이건 하락, 이건 눌림목이에요. 여기는 요게 눌림목이에요. 요게 눌림목. 영선 주변 요렇게 여기 눌림목 정배열일 때는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런 눌림목, 이게 가장 완벽한 눌림목이죠. 자, 2개, 3개, 2개, 3개, 4개 선, 하나, 둘, 셋, 4개째 지지받는 이런 게 눌림목입니다. 일단 침체로 들어가 버리면 눌림목은 아니에요. 눌림목은 아니고 하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하락이에요. 자, MACD는 영선 주변에서 골드 나는 거, 그리고 침체로 들어가면 일단 하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뭐 하는 김에 가격 이동평균선 60일 2평. 자, 60일 2평 이렇게 봅니다. 캔들이 60일 2평 위에나 60일 2평 근처 이렇게 보실 때 60일 2평 위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거는 눌림목, 60일 2평 밑으로 캔들이 내려가면 당연히 침체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선 다시 하락 후 상승, 여기서 매수입니다. 60일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물마 차트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뭐 강의가 영상이 좀 어렵다면 여러 번 돌려보시고요. 여러분들 뭐 주변에 분들에게 영상 소개시켜 주셔도 됩니다. 자, 요 부분 보세요. 요 부분 특이하죠? 60일 이평 아래로 캔들이 내려갔는데 아직 침체가 되지 않았어요. 뭐 지난 차트 보면 다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침체가 되지 않았다.
라고 그거는 뭐 다시 공부하시는 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눌림목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체가 되지 않았다. 자, 6캔들이 61일평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 스톡캐스틱이 한 개에서 두 개 최대입니다. 최대 한 개에서 두 개 캔들 안으로 만의 침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눌림목 보셔야 돼요.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단기 눌림목.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구름 그물망 차트를 보시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운 거 써먹어야죠. 배운 대로 안 하면 돈 잃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잘 매매 잘 하시고 수익 잘 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더 좋은 자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